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저렴한 가성비 스마트워치를 하나 찾아서 가져와 봤습니다. 저는 메인으로 애플워치 울트라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요새 나오는 이런 가성비 워치들을 만져보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. 이 제품은 글로리핏이라는 브랜드의 QX9이라는 모델인데요.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라 생소하긴 합니다.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갔는데도 별로 정보가 없더라고요. 나중에 앱을 다운받을 때 보니까 앱 출시일이 2017년이라서 나름 꽤 오래된 제조사 같았습니다. 이런 기기들을 사는 이유는 사실 가격이죠. 무려 25,000원이라는 경이로운 가격이라서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. 박스에 간단한 스펙이 나와 있는데 1.96인치 대화면에 스트랩은 22mm로 큰 사이즈입니다. 빠르게 언박싱해서 실물과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죠. 저렴한 가격답게 아주 직관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네요. 블랙과 핑크 모델 두 가지로 나오는데 저는 블랙을 골랐는데 검은색 밴드가 기본으로 들어있어요. 본체 모습은 뭐 놀랄 것도 없이 애플워치를 그대로 닮은 모습입니다. 뒷면에는 심장 박동수와 혈중산소 포화도 온도 센서가 들어있다고 써있네요. 오른쪽에 있는 길쭉한 구멍은 아마 스피커 구멍인 것 같고요. 용두 쪽에 나있는 구멍은 아마도 마이크일 것 같습니다. 이 용두 버튼이 돌아가기는 하는데 가벼운 걸로 봐서 아마 누르는 버튼 외에 기능은 없을 것 같네요. 보호필름까지 벗기면 전체가 까만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애플워치라고 얘기해도 거의 모를 것 같네요. 포함되어 있는 충전 케이블은 본체 뒤에 자석으로 붙는 방식입니다. USB-A 타입 단자에 케이블을 끼워서 충전해주면 됩니다. 설명서가 안 보여서 박스 안쪽을 찾아봤는데 추가 스트랩이 하나 더 들어있네요. 네이비색의 스트랩이고 아까 살펴본 검은색과 디자인이랑 재질은 똑같습니다. 그 다음에 설명서가 있는데 기본 설명서에 중요 안내를 하나 더 넣어줬네요. 이 중요 안내는 스마트폰과 페어링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. 메인 설명서는 일본어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. 중국 내수용은 아닌 것 같네요. 밴드를 설치하는 방법은 어메이지핏의 22mm 밴드와 똑같습니다. 스프링이 달린 레버를 당긴 뒤 홀에 맞춰서 핀을 끼워주면 됩니다. 애플워치 울트라랑 비교해봤는데 사이즈가 비슷해 보이죠? 일단 용두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헬로 메시지가 나오고 부팅이 됩니다. 화면이 켜졌는데 걱정한 만큼 베젤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위랑 옆쪽의 베젤은 나름 균등하게 보이는 데 비해 아래쪽이 조금 턱돌이네요. 그래도 미밴드보다 저렴한 스마트워치에 이거 이상 바라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손목에 차놓고 보니까 애플워치 시리즈랑 더 닮아 보입니다. 큰 사이즈라서 애플워치 45mm랑 비슷해 보이고 아래쪽에 베젤이 두꺼운 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네요. 이제 아이폰에 앱을 깔고 연동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. 앱을 켜면 먼저 로그인부터 해야 됩니다. 회원 가입한 뒤에 로그인이 끝나고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해준 다음에 몇 가지 세팅을 더 해줘야 하는데요. 알림 보내는 거는 일단 허용을 하고 블루투스 통화도 하려면 세팅을 몇 가지 해줘야 됩니다. 일단 워치에서도 전화 아이콘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고 아이폰 블루투스에서도 기본 말고 통화용 블루투스 장치까지 두 개를 잡으라고 하는데요. 저는 이상하게 하나만 목록에 뜨고 이거 하나만 잡힌 상태에서도 전화가 되더라고요. 아무튼 이렇게 블루투스 통화가 잘 작동하는 것부터 확인할 수 있었네요. 이런 가격대에 블루투스 전화통화를 지원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. 문자가 스마트폰으로 들어와도 스마트워치로 알림이 잘 넘어오는 걸로 보였고 카톡을 받을 때에도 알림창에 카톡을 받는 설정만 해두면 스마트폰에 카톡 알림이 온 잠시 후에 스마트워치에서도 알림이 옵니다. 이 알림 화면에는 한글도 제대로 표시가 되고 화면이 커서 많은 내용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럼 이제 스마트워치의 기능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. 다른 스마트워치처럼 초기 워치페이스를 꾹 누르면 다른 워치페이스들로 바로 바꿀 수가 있고요. 이 화면이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메인 화면인데 저는 이것도 좋더라고요. 아래에 있는 아이콘에서 전화랑 문자를 바로 켤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. 이 초기 화면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하면 퀵 메뉴를 볼 수 있고요. 이건 최근에 열어본 메뉴가 4개가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바로 갈 수 있습니다.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드 하면 퀵 설정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자주 쓰는 옵션들을 켜고 끌 수 있고요. 용두 버튼을 누르면 메뉴 화면으로 진입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심박수 조절과 혈중 포화도 측정에 혈압 측정까지 있네요. 근데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정확하지는 않으니 그냥 참고용으로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. 심지어 고급 스마트워치에도 없는 체온계 센서까지 달려 있습니다만 체온을 재보니까 35도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영 믿지 못하겠네요. 스마트폰 음악 플레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메뉴와 날씨 메뉴도 있고요. 알람 기능도 있는데 요일까지 구체적으로 선택해서 반복 알림을 만들 수 있어요. 스마트워치에서 필요한 기능들은 정말 빠짐없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네요. 시계라면 빼먹을 수 없는 스탑워치 기능과 타이머 기능도 있고 밤에 자러 갈 때 매우 유용한 플래시 기능도 있습니다.
작은 화면이긴 하지만 계산기 기능도 있고요. 그리고 놀랍게도 게임 기능까지 있습니다. 여기까지 보시면은 예전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눈치채셨겠지요. 예전에 리뷰했던 QCY GTS 모델과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똑같습니다. 중국의 같은 공장 혹은 같은 개발사에서 나온 거를 같이 쓰는 것 같아요.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한글 번역 상태까지 그대로 가져온 거는 좀 아쉽네요. 굳이 차이를 살펴본다면은 QCY 제품이 1.85인치인데 비해서 이 글로리핏은 화면이 1.96인치로 화면이 한 단계 크다는 게 차이점이겠네요. 이런 큰 화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사진을 직접 워치페이스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. 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워치페이스들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만들어 놓는 게 재밌더라고요. 좀 장난감스럽긴 하지만은 훌륭한 양파쿵양 워치가 완성이 되었네요. 스마트워치나 피트니스 트래커에서 중요한 수면 기능도 제가 5일 정도 사용해 보았는데 시간도 정확히 측정하고 수면 레벨을 나누어서 잘 안내해주고 있더라고요. 밖에서도 이거 끼고 다녀봤는데 화면이 밝아서 햇빛 아래에서도 잘 보였습니다. 배터리는 100% 충전한 다음에 5일 정도 제가 리뷰한다고 모든 기능을 다 써봤는데 지금 보니 28%가 남았네요. 실사용하면 일주일 정도는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너무 오래 앉아있다고 움직이라는 메시지까지 잘 챙겨주네요. 다만 띄어쓰기 틀린 것이랑 저 대충 들어간 듯한 굴림체는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것만 좀 바뀌어도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것 같네요. 방수는 IPX67 등급 방수 방진을 지원해서 비를 맞아도 걱정이 없고요. Always On 디스플레이 기능은 없어서 손목을 들어야 화면이 켜지는데 반응 속도가 꽤 괜찮아서 시계를 봐야 할 때는 금방 화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. 글로리핏 QX9은 전화가 되는 2만원대 대형 사이즈의 스마트워치로 한글도 지원하면서 긴 배터리 사용시간을 자랑하기 때문에 실용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애플워치 울트라를 이번 기회에 방출해야 할지 고민이 좀 되네요. 울트라 하나 살 돈이면은 이 글로리핏 40개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구매에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